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미성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탐색적 자료 분석과 시각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이란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시각화를 통해 탐색, 패턴 파악, 인사이트 도출 등을 통하고 우리가 어떤 연구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분석 방법을 의미합니다. 분석 도구로서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 박스 플랫, 산점도 등을 그려 탐색해 볼 수 있고, 더불어 정규성이나 그래프에서의 추이 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투키는 탐색적 자료 분석이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자세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이렇듯 탐색적 자료 분석은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관찰해서 적절한 분석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시각적 기법을 사용해 연구 질문을 형성해낼 수 있습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의 상반된 개념으로는 확증적 자료 분석이 있는데요. 이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 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새로 개발한 약의 효능에 대한 임상 시험이 확증적 자료 분석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독감에 대한 치료제로서 제약회사의 약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B 제약회사에서 새로운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갖는 연구 질문은 B 제약회사의 약이 A 제약회사의 약의 성능과 동일하게 좋다 또는 월등하게 낫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기준을 통과하는 실험 대상자를 추려 랜덤화를 거쳐 A약 또는 B약 그룹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통계 방법론을 적용해 연구 질문에 답을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분석되고 있는 빅데이터는 확증적 자료 분석 기법의 랜덤화 또는 디자인의 과정 없이 단순히 수집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한 연구 질문 도출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탐색적 자료 분석의 기법 중 하나인 시각화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탐색적 자료 분석에서 시각화는 왜 해야 할까요? 앤스콤브의 그래픽스 앤 스태티스틱 어널리시스 논문에 포함된 4개의 산점도를 우선 소개하려고 합니다. X, Y 두 개의 연속형 변수의 상관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낼 때 산점도를 이용하고 그 예로는 어떤 물건의 높이와 무게, 나이와 소득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도표를 보면 피어슨 상관계수가 동일하게 0.81로 두 변수 간의 꽤 큰 선형 관계가 양의 선형 관계가 수치상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터의 실제 선형 관계는 모두 다른 양상을 띱니다. 첫 번째 산점도는 상관관계 0.811 실제로 x와 y 변수 간의 선형 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2차 곡선의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선형적인 하나의 선형 관계를 드러내지만 위에 한 이상치가 다른 데이터들의 선형 연관성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원래 같으면은 이 파란 라인이 조금 더 기울기가 누워 있어야 되지만 이상치가 있음으로써 변화시키는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의 이상치가 기울기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산점도를 통해서 수치 요약의 한계를 보여주고 수치 요약뿐 아니라 시각화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보여줬던 예와 유사하게 3페이지, 4페이지에 나타나는 산점도는 얀산호브의 도표로 두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각 패널에서 x와 y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0.61로 상당히 좋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어, 4페이지, 3페이지의 왼쪽 4개의 패널에서는 각 변수가 일반적으로 평균의 값 중심의 분포를 해 있습니다. 우측 4개의 패널에서는 상대적으로 한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 떨어져 있는 분포를 가집니다.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왼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의미하고 네 번째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양의 방향에 큰 값이 존재하고 여섯 번째는 음의 방향에 3개 정도 큰 값이 존재합니다. 7번과 8번을 비교해 보면은 7번은 상대적으로 y축으로 넓게 퍼진 모양, 8번은 y값이 0.2에서 2 사이에 많은 데이터가 좁게 분포한 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9번은 2차 곡선, 10번은 사인 곡선, 11번은 하나의 양의 이상치가 있는 경우, 12번은 하나의 음의 이상치가 있는 경우, 13번은 이제 바이모달, 14번은 두 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포를 가지고, 15번은 X축을 보면은 다른 그래프에 비해서 큰 레인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플러스 4 이상인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은 연속형 변수 대신에 범주형 변수를 나타내고 X축이 1, 2, 3, 4, 5의 수치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16개의 산점도가 동일한 선형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데이터를 요약하는 산강 개수뿐만 아니라 시각화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쟁맨의 논문에 나온 그래프로 18개 국가의 소득 불균등과 유권자 투표율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산점도로 그리자 정량적 연관성은 이 샘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빼고 17개의 국가의 투표율과 소득 불균형 간의 선형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선의 그래프가, 점선의 기울기가 0에 가까웠으나 남아프리카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소득 불균형이 클수록 투표율이 낮은 큰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래프 또한 단순한 수치 요약인 기울기의 한계를 보여주고 시각화를 통해서 하나의 극단적인 관측값이 두 변수 간의 해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은 통계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로서 앞으로 보여주는 예제는 R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R은 rproject.org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R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베이스 그래픽 함수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omen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R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로서 height와 weight 두 개의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plot women을 하면 3점도가 그려집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두 변수 x, y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즉, x축이 women 데이터에서 height 변수를 그리고 y축이 women 데이터에서 weight 변수를 의미하고 플랫 내에서 두 변수를 입력함으로써 산점도가 그려집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 펑션 내에서 y 물결 x의 포뮬러 형태로 x축은 height, y축은 weight를 집어넣은 다음에 플러스 그리면 이 또한 3점도를 그려줍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는 경우에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변수 명시 없이 플랫 함수를 쓰면은 예제처럼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산점도가 모두 다 그려집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형태는 플랫 함수에서 타입을 선택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P는 포인트, line은 at line, B는 both points and lines, O는 over plotted, 즉 이렇게 선이 점을 지나가도록 그리는 거, H는 히스토그램의 그램이고, N은 공백을 의미합니다. 9페이지에 있는 왼쪽 그래프는 나일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했습니다. 나일 데이터는 나일강의 연간 강물의 양으로 1971년부터 1871년부터 1970년 100년 동안 10의 8승 세제곱미터다 양을 잰 것으로 시계열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연간 강물의 양이 100년 동안 증감이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여성의 몸무게를 점으로 찍어 선이 점을 지나게 하는 타입 5를 이용했는데요. Y축은 몸무게, X축은 첫 번째부터 15번째 관측치의 순서를 의미합니다. 산점도에 이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벳 A에서부터 E까지 반복을 효용해서 50번의 샘플을 만들어 팩터의 형태로 캣댓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플롯을 그리는 걸 세 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팩터 타입의 데이터를 바로 플롯 안에 집어넣는 방법. 두 번째로는 테이블 함수로 카운트를 센 다음에 플롯으로 그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바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래프를 보면 랜덤하게 50개의 알파벳을 생성했지만 알파벳 E의 빈도가 가장 높고 알파벳 C의 빈도가 가장 낮은 막대 그래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 차트를 그릴 때에는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빈도를 탭 대시라고 저장하고 그 테이블에서의 레이블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블을 오브젝트 레이블즈로 저장을 해서 파이 차트를 그립니다.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는 테이블 값 그리고 저장된 레이블 값을 이용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보면 왼쪽에 50개의 랜덤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 A가 10개, B가 9개, C가 8개, D가 10개, 그리고 E가 가장 많은 13개가 생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닷 플랫에서는 카운트 중에서 가장 큰 13을 기준으로 X축이 6부터 13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범주가 의미하는 바를 점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10개, B는 9개, C는 8개, D는 10개, E는 13개입니다. 스트립 차트는 샘플 수가 작은 경우에 박스 플롯을 대신할 수 있는 그래프로서 1차원 축에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한 산점도입니다. 플랫 내 메소드를 지터로 선택을 하면은 각 점이 겹치지 않게 오차를 추가해서 그려주고 오버 플랫은 그냥 겹쳐서 그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겹치는 값이 있을 때는 오버 플랫 대신에 지터나 스택이 나올 건데요. 이 스택은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쌓아 올려주는 방식으로 그려줍니다. 주어진 그래프는 아래 내장된 칼스 데이터에서 50대의 차량의 속도와 그에 대응하는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스트립 차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속도는 4마일 per hour에서 25마일 per hour이고 각 차량이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여기 그래프에서 1차원 산점도를 스트립 차트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베이스 그래픽 펑션에 이어서 R에서 플롯을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유럽 각 국가의 주식 인덱스를 선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독일의 주식 인덱스인 DAX를 검정색 실선 라인으로 우선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라인즈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독일 주식 인덱스에 프랑스 주식 인덱스 CAC를 실선이고 빨간색으로 추가합니다. 1992년 1년에 걸쳐서 프랑스 주식 인덱스가 독일 주식 인덱스보다 꾸준히 높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앞에 두 실선 그래프에서 포인트 함수를 이용해서 UK의 주식 인덱스인 FTSE를 파란색이자 점으로 그렸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가장 낮은 인덱스인 2281을 찾아 일단 템프로 값을 저장하고 그래프에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 텍스트 함수에서 포스는 1일 때 아래쪽, 2일 때 왼쪽, 3일 때 위쪽, 4일 때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par 함수를 사용하면 입력한 그래피컬 파라메타의 변경 효과가 섹션 내내 지속이 됩니다. 예시에서 이 파란색 실선, 아니, 파란색 점선이 기본 파라미터이고, 첫 라인인 DAX 독일 라인을 그리면은 이 독일 라인이 파란색 점선으로 그려집니다. 두 번째는 빨간색 실선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인덱스 CAC는 빨간색 실선으로 위에 그려지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런 파라메타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실선 점선 빨강 파랑을 지정하지 않은 제일 위에 영국의 라인은 8 함수에서 지정한 기본 어, 내용인 파란 점선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 내용을 구분하는 데 가장 흔하게 사용됩니다. 여기 제공된 링크를 클릭을 해보면 색상 이름이 나와 있고 이 이름들을 따옴표를 이용해서 그래프에서 색상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블루 4, 코랄 1, 브라운 2, 아이보리 2 등등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색상을 고르고 싶다고 하면은 6자리, 6자리 16 진수 컬러 코드를 검색해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다가 이렇게 6디짓 컬러 코드를 검색하면은 이렇게 각각의 색상이 6자리의 숫자 또는 문자로 구성되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팔레트 색상을 팔레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에서 기본적으로 색상 1번에서 8번은 여기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주듯이 검정, 빨강, 초록, 파랑, 청록, 자주 노랑, 회색 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레인보우 팔레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우 순서대로 색상을 나타낸 거고요. 세 번째는 Hit Dot Colors의 팔레트에서 첫 번째 8개 색상, 즉 빨간색부터 주황색, 노란색으로 가는 그라데이션 색상을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R에서 R 컬러 불어라는 패키지를 install.packages 함수를 이용해서 설치한 다음에 library 함수로 불러오면 다양한 종류의 색상 팔레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스펙트럴이라는 팔레트 종류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은 무지개 색상과 굉장히 순서가 유사한데 파스텔 톤이 조금 섞인 색상 팔레트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색상뿐만 아니라 선의 형태와 두께를 지정해서 그래프에 활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선의 형태와 두께는 흑과 백으로 이루어지는 인쇄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플랫 안에서 라인 타입을 의미하는 LTY 그리고 어, 라인 위스를 얘기하는 LWD를 이용하면은 선의 형태와 두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선의 형태에서 0은 블랭크, 1은 실선 디폴트 값이고요. 2는 점선, 3은 짧은 점선, 4는 길고 짧은 점선이 반복해서 그려지는 것, 그리고 5는 긴 점선, 6은 보통 점선이랑 긴 점선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는 기본 값인 1, 즉 91분의 1인치에 해당이 되고 그 값의 배수로서 두께가 명시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1에서부터 6번까지의 이제 선의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동시에 이 실선일 때 두께가 기본값 1인 거고요. 이제 각각이 2, 3, 4, 5, 6의 두께를 가져서 더 두꺼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는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캐릭터 익스펜션을 나타내는 이 CX와 글꼴, 패밀리, 그리고 글자체를 나타내는 폰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로는 타임스 로먼, 모노처럼 여러분이 선택하는 글꼴을 지정할 수 있고, 폰트는 미리 입력된 숫자로 글자체를 지정하는데 1은 노멀, 2는 볼드체, 3은 이탈릭체, 4는 볼드 이탈릭체를 뜻합니다. 또한 플랫에서 플랫 캐릭터를 나타내는 PCH는 숫자로서 각각의 심볼을 의미하는데 여기 아래에 제시된 것처럼 단순한 점 대신에 각각의 심볼을 지정하게 되면 그래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로는 네모, 1은 동그라미, 2는 세모, 3은 플러스 등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그래프의 주제와 변수 내용을 나타내는 축 레이블을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왼쪽 그래프와 비교를 했을 때 제목으로 위민이 추가되었고 X축에 변수 이름인 하이트를 인치 단위로 추가한 하이트 인치스 그리고 Y축도 변수 이름인 웨이트에서 파운드 단위를 추가한 웨이트 파운드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의 제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세부적으로 축의 레이블을 수정하는 데는 여기 메인, X랩, Y랩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또 축의 표시를 세부 조정하는 경우에는 엑시스 함수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앞 페이지에서 Y축의 범위가 120파운드에서 160파운드로 10 단위로 틱이 찍혀 있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여기 115에서부터 165까지 5단위로 틱을 찍고 수치를 조정했습니다. 여기 액세스 함수 안에 at이랑 labels를 원하는 대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산좀도가 촘촘하게 찍혀 있는 경우에 구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축의 표시를 조정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자, 범례를 나타내는 레전드 함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용했던 유럽 국가의 주식 인덱스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건데요. 맨 아래에 검정색이 독일, 중간에 빨간색이 프랑스, 그리고 위쪽에 파란색이 영국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주식 인덱스인 DAX, CAC, FTSE의 범례를 레전드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레전드 안에 보면은 이 범례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라. 그리고 각각의 레전드가 어떤 값인지 여기 C 안에 벡터 표현으로 DAX, CAC, FTSE를 순서대로 쓰고 그 그래프와 이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각각을 의미하고 또한 실선, 점선이 각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매칭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입에 n을 쓰면 빈 틀만 표현이 되고
텍스트 함수에서 xy 점 대신에 문자열로 산점도를 그려낼 수도 있고 리니어 모델을 나타내는 여기 lm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추정된 회기 직선을 산점도 위에 추가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AB 라인을 사용한 거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간략하게 통계 분포와 관련된 함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첫 번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dno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누적 분포를 나타내는 CDF를 구할 때는 pnom을 사용합니다. qnom은 이제 분위수, rnom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숫자를 생성할 때 씁니다. 유사하게 카이 제곱 분포나 뭐 이산 분포 다른 다양한 분포들을 유사하게 D, P, Q, R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예시를 보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X가 1.96일 때 그때 누적 분포 확률은 0.975가 되는 겁니다. 반대 개념으로 누적 분포 함수가 0.975가 될 때 표준 정규 분포가 에서 그 X값은 1.96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예시는 평균이 2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랜덤 숫자를 1000개를 생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1000개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 예상했던 대로 2의 몹시 가까운 1.9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 그래프를 한 번에 보여주는 다중창을 생성하기 위해서 8 과 mfrow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우선 x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0.1 단위로 연속된 숫자를 벡터로 만들어 저장을 합니다. 여기 8 mfrow c 2,2 이거는 두 개의 행과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다중창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행이 두 개이고 열이 세 개인 다중창을 만들고 싶다면 8 mfrow c 2,3으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중창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네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채워 넣을 건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자유도가 1인 T분포, 두 번째 그래프는 자유도가 5인 T분포, 세 번째 그래프는 자유도가 25인 T분포, 마지막 그래프는 정규분포를 의미합니다. 자, 31페이지에서 방금 제시한 코드를 그려놓은 건데요. 어, 이 다중창에서 네 개의 분포가 어떻게 다르게 생겼는지 이제 그려보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자유도가 6인 거, 그리고 10인 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2,2 대신에 2,3으로 해서 여기 두 줄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는 총 6개가 나올 거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 개의 행과 두 개의 열로 이루어진 다중창을 생성하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배운 8과 MF로를 이용해서 C 안에 숫자를 다르게 집어넣어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그래프는 키를 나타내는 변수인 X, 그리고 몸무게를 나타내는 Y를 이용한 산점도를 그릴 건데요. 이때 어, x는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160, 170, 175, 180, 155이고요. y는 또한 5개의 몸무게를 나타내는 벡터로 저장이 되는데 53, 63, 65, 80, 40입니다. 그래서 이 x축의 레이블을 키, y축의 레이블을 몸무게로 지정을 하고 제목을 키와 몸무게의 산점도로 기입해서 이 다중창 중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완성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5에서부터 5까지 0.1씩 증가하는 실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든 다음에 y가 자유도 15를 갖는 t분포의 확률 밀도를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x축과 y축을 이용해가지고 실선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다음에 제목을 t distribution with degree of freedom of 15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탐색적 자료 분석과 시각화 기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